있는데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인천 회의 때 배부를 하고 또 이제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PPT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인사치레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도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바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그걸로 향후에도 계속 표준 모델로 삼아서 개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1월 10일 날 할 때 제가 PPT 했던 걸 조금 정리를 해서 현장에서도 한 번 더 언론인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쨌든 이제 의장이 실무일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또 세종시 정체성에 맞는 것들을 조속히 채워나가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작년에 뭐 취임할 때 지방의회법 어쨌든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서거가 보이는가요?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되긴 했는데 내용이 뭐 부실하게 짝이 없고요. 그래서 300명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이 있는데 전국에 2,800명 정도 되는 3,800명이 되는 지방원들의 준거법이 사실은 없어요. 지방자치법 속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내용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도 약 7대3 정도로 그 자치단체 쪽에 많은 내용들이 규율되어 있어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도적인 공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차제에 지방의회법을 독립화해서 지방의회법이든 아니면 지방의회 기본법이든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광역 협의회에서 지지난주에 윤 대통령 오찬간담회 할 때 정책 건의를 했는데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이제 행안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토를 했다고 하면서 상당히 공감을 하시고 다만 이런 것들을 좀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면 대통령은 힘을 버티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름동에 나무를 키웠다면 세종시의 숲을 가꾸셔야 되는 역할이시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물론 이제 여러 지방 정권이 이제 바뀐 부분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옮기기 위한 규칙을 제정을 하라는 거를 사실은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와 민주당 주축으로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때 보지 못했는데 반면에 비슷한 시간에 논평을 냈어요. 국민의힘 시당 입장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환영한다는 거 빨리 하라는 거고 누구한테 책임 있으니까 결정하면 된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전에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이제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과거와 달리 한 분만 계셨던 경우도 아니고 지금 당연히 이제 이렇게 좀 배분도 해서 또 많은 의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모양새를 같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 역할을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의장님도 왜 의장님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소속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위기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은 다 민주당이라고 돼 있었어요. 의회는 과거에 그랬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기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에 정당의 차이나 여야가 있을 수 없잖아요. 다만 이제 3대 의회 때의 어떤 정치 지역 내지 역학구도가 분위기가 4대까지 흘러와가지고 3대 때의 그런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런 아우르는 모습들이 좀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원내 대표도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아, 예. 각오를 하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장을 마련하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다만 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서요. 물론 의원님들이 또 계시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저기 남수현 주무관이라고 상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주무관이 있는데 현재 있어요? 네, 그 입법 주무관으로 한 명 남아 있는.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논문을 하나 쓰셔가지고 아 맞다. 콘텐츠 관련된 연구에 네. 1급 이제 평가를 받는 데인데 거기다 이제 제출을 했어요. 사실 의미 있다고 보는 부분이 조례에 관련된 물론 문화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좀 했긴 했지만 어쨌든 조례를 지금 16개 정도 되는 그 시도 뭐 이제 지자체 기초까지 다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국립박물관에 관련되어 있는 그 조례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재정비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돼가지고 이제 정비안까지도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병훈 시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향후 사실 이제 조례 관련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17명이 되고 여기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제 좀 이해도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조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의천 내에서 직원 전체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이제 조례를 만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연구 모임이든 이런 것들을 좀 창출할 필요도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조례 관련된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면 세종시 의회가 더 발전하는데 이제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예. 그 부분. 저도 현재 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또 학위를 하고 하는 건 정말 보통의 열정과 열의를 갖고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직원분이 그런 과정을 묵묵히 겪어내고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드립니다. 그 논문이 나오고 첫 논문이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논문의 주제가 우리 시와 밀접한 내용이고 또 본인이 근무하는 업무와 연장의 내용이어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시와 우리 의회의 역량을 좀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요. 처장님 좀 검토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부분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이제 시의회나 또 시의원들 또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시의원도 결국은 이제 공무원이고 이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전문위원들과 모든 분들이 이제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의장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대한 어떤 연구 모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의정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 그 입법 활동입니다. 그래서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조례를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뭐 특별한 연구 모임이나 뭐 이런 것은 구상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제도들이 잘 정비가 돼 있고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책지원관이라고 금년에 상반기에 채용 절차를 모두 마치면 의회 정수의 50%까지 정원이 풀로 차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들을 통해서 조례 입법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제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주무관님들이나 전문위원들도 이제 열의를 가지고 자기가 그 업무에서 시위에서 배웠던 익혔던 그런 거 관련돼 있는 책 저술 활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게 결국 세종시에서 만약 그런 게 나온다면 어떻게 세종시를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이 또 이제 자양분이 돼가지고 세종시 발전에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지원책이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 직원분들이 이제 평소에 근무를 하면서 업무 분장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도 관심사항이라든지 또는 기본 업무 이외에 어떤 심화된 업무의 성과를 낸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적절한 뭐 위로와 공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틀 내에서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혹시 뭐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제 올해 시에서 저기 보통 교부세를 500억 확보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구청이 없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기초에 관련된 500억을 추가로 확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거를 그 구청 기초에 관련된 어떤 조례나 이런 걸 좀 뒷받침 앞으로 해줘야 그 기초 보통 교부세에서 추가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종시가 단층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1,750억을 이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약 한 500억 정도 더 480억인가요? 더 받았다고 이제 그러는데 세종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단층제여서 기초가 없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수요 산술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초분에 대한 요소들을 거의 반영을 못한 채로 산정을 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기초 수요분을 기초 요소분을 반영을 해서 받는데 우리는 기초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1,750억 받은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좀 받아들여져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좀 향후에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좀 반영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2년 전에 의회에서는 그 보통교부세 재산정을 위한 그 연구모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모임 성과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 연구 성과물을 뭐 중앙부처에 다 이제 보냈기도 했고요. 연구 모임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아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세종에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서명을 해서 이것도 중앙부처에 다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최근에 보통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배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호 시장님도 당연히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보통교부세가 이제 어느 한쪽을 좀 더 주면 다른 쪽이 좀 덜 받는 이런 구조여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기초수요분이 반영을 하는 것이 그동안에 매우 약했었는데 그걸 좀 보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조례나 뭐에 그런 거를 우리가 세종시가 기초 광역을 하니까 기초 광역에 대한 업무를 좀 넣어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 필요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강학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법 체계상으로는 불가합니다.